일제강점기 조선 주둔군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의열단원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 암살. 극중 기무라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열단원들과 함께 암살 작전을 펼치며 조선의 독립을 돕는데요. 그런데 영화처럼 허구가 아닌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일본인이 정말로 실존했습니다. 야, 조선. 그의 이름은 나카지마. 야, 완전 일본 이름인데. 그러네. 뭘 어떻게 도운 거지? 자, 나카지마가 뜻을 함께한 곳은 1915년 설립된 대한광복회였습니다. 대한광복회는 독립운동을 위한 군 자금 확보와 친일 세력 처단 등 무장투쟁을 전개했는데요. 자, 무장투쟁을 위한 무기, 권총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1920년 당시 조선에는 권총 구매 불가. 대한광복회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인 나카지마가 직접 나섰습니다. 금강산 여행할 때 쓸 호신용 권총과 실탄 30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나카지마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권총 구입이 가능했던 건데요. 일본인이란 신분을 활용해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직접 권총과 실탄을 구입한 나카지마.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에게 권총을 직접 제공한 겁니다. 나카지마 덕분에 대한광복회는 적극적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지만요. 결국 일본 경찰에게 발각. 나카지마는 대한광복회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데요. 야, 대단하다.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권총을 대신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목숨 건 거죠. 뭐 걸리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판결물에 스치듯 언급된 이름 덕분에 나카지마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자, 오늘은 이처럼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한국인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타국인 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 바친 위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7일 공개합니다. 무모를 뛰어넘은 애국심. 자, 이 사진 속 인물들은 한국광복군 소속 부대 인면 전구 공작대로요. 1940년대 인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 미얀마 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에 맞서 연합군인 영국과 공동작전을 수행, 항일 투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사진 속에 외국인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자, 사진 속의 외국인은 한국 광복군이 낯선 인도 땅에서 만난 은인과도 같은 사람, 롤랜드 클린턴 베이컨 대위입니다. 캐나다 출신인 그는 인도 주재 영국군 소속 장교로요.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항일 투쟁 전면에 나섰는데요. 그럼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 맞선 겁니까? 네, 근데 문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한국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요? 사실 베이컨 대위는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던 그가 군인이 되어 한국 광복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한 사연이 무엇이냐? 자, 1931년 아내와 함께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베이컨은 함경도에 학교를 설립해 한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한국 땅에서 네 자녀도 낳으며 그렇게 10년 동안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산 베이컨. 하지만 외국인이었던 그는 결국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강제 추방. 그런데 한국을 떠난 베이컨이 향한 곳은 고국인 캐나다가 아닌 인도. 선량한 이들을 탄압하는 일제 만행이 극에 달했구나. 근데 비록 조선을 떠나지만 더 이상 일제 만행을 두고 보지 않으리. 당시 인도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는 일본군과 인도 주재 영국군이 전쟁 중으로요. 한국 땅에서 산 10년 동안 일제 만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베이컨은 영국군에 자원 입대한 겁니다. 와. 자, 그리고 1943년 베이컨은 인도에 상륙한 한국 광복군과 접선. 내가 조선에만 10년 살았어. 어려운 게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우리 함께 일본과 싸웁시다. 한국말이 유창했던 베이컨은 한국 광복군과 소통을 하며 공동작전을 펼쳤고요. 일본군 지도와 주요 문서 번역, 일본군 투항을 위한 라디오 방송 등 항일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 동지들과 함께 전장을 노렸던 베이컨 대위는 1945년 3월 만달레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격에 의해 사망,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점이 광복 코앞인데 그렇습니다. 몇 너무 달만 안타깝네요. 참았으면. 그러니까. 뒤늦게 베이컨 대위의 활약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그를 지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근데 참 외국인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공이 아주 크다, 혁혁하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항일 투쟁 중 전사한 베이컨 대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의 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13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모모에 안장된 이유.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 및 중공군의 유해를 안장한 적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출신 군인 중 적군 묘지가 아니라 독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 당시 전시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 완전 적국이었잖아요. 그거는 배반을 했다는 건가? 그런가? 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외국인 묘소에 모셔져 있는 숨은 애국지사, 바로 6.25 참전용사 강혜림과 위서방입니다. 화교였던 두 사람은 중국 국민당 소속 군대인 북부군 출신으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과 전투를 치르며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 후 평양으로 건너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강혜림과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위서방은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한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1950년 11월 한국군에 자진 입대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계급과 군번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특별수색대에 속해 적군의 동양수색과 포로신문 등의 임무를 맡으며 활약했습니다. 아하. 일단 유창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치. 그죠? 모국어일 텐데. 음. 근데 진짜 이 사람도 좀 특이한 게 한국을 위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동족이랑 싸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호의 일념으로 그렇게 싸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군번도 안 주고 계급도 안 줬다는 건 사실 엄청 차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후에 강혜림은 칠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백병전을 벌이다 적군의 총탄을 맞고 27세의 나이로 전사. 위서방은 녹번이 전투에서 박격포탄 파편을 맞는 중경상을 입었다가 회복 후 이 공로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금성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 두 분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대의 길이 계승하고자 2012년 현충원에 외국인 묘역을 조성, 나란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공내전이라는 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강혜림, 위서방 이외에도 6.25 전쟁에서 활약한 화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 싸워주신 모든 참전용사들과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10위를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 영예 훈장을 받은 외국인. 건국 훈장 등급 중에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지금까지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선생 등 33명. 그중에 외국인은 단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도 그중 한 명으로요. 우리가 모두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런 위인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실 정도면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란히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안중근, 뭐, 네. 윤봉길. 윤봉길급입니다, 지금. 독립운동이 외국인인데요. 네. 바로 중국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총재이자 중화민국 초대 총통 장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데 네.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이끄는데 좀 큰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네. 들었던 근데 기억이 이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장을 받은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1940년 9월에 발표된 한국 광복군 창군 선언문에 김구 선생은 그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장제스 원수가 한국 민족에 대하여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사를 보낸다.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줬던 장제스. 그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100만 군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장제스는 백범 김구와의 만남 이후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편성해 독립전쟁을 위한 한국 광복군 양성에 적극 지원,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43년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관철한 결과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 관련 내용이 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저렇게 언급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큰 힘이 된 건데 관심도 사실 없었고. 모든 걸 일본에 다 빼앗겼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시정부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장제스의 그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또 저 사람 입장에서 뭔가 국제적인 그 관계 안에서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게 없었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근데 텐데. 어쨌든 서로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또 인정해줬다는 자체가 고마운 일이죠.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장제스. 그에게 수여된 대한민국장이 증명하듯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물 아닐까요? 한국을 더 사랑하는 대한외국인 19, 11위를 공개합니다. 한국군의 초석을 다진 전쟁 영웅. 6.25 전쟁 당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던 북한과는 달리 우리 국군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북한은 전시체제에 맞춰 훈련소를 설치해 병력을 키워나갔지만 한국군은 총 한 발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휴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확보하고 한국 군사력의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 함께 싸우기 싫다면 집으로 보내주겠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6.25 전쟁의 영웅이자 한국군의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리트. 그는 부임 이후 곧바로 체계적인 훈련과 전력을 계획했습니다. 무려 30만 대군인 중공군의 5차 공세에 미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력 집중 전술로 대응, 수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공군의 6차 공세에서 뼈아픈 패배를 해야 했지만 벤플리트는 마치 조국을 지키듯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지만 이를 개선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어. 그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 훈련기구 야전훈련사령부를 창설, 급하게 징집됐던 사람들을 2달여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환골탈퇴시켰고요. 덕분에 가칠봉 지구 전투부터 백마고지 전투, 백티고지 전투에서 승리. 또 벤플리트 장군은 1951년 육군 사관학교를 재창설, 한국인 간부 양성에도 힘을 쏟아 독자적인 군사훈련이 가능하도록 탄탄한 체계를 가져갔습니다. 야, 2달 만에 저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훈련 체계가 아예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파견된 그냥 나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렇게 애정을 갖고 참 열심히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한국 사람처럼. 네, 대단하네요. 그는 평생 한국을 사랑하고 지켜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9위를 공개합니다. 태극기 몰래 휘날리는 이곳이라면 안전합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태극기 이곳에서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희에게 친절하시죠? 모두 그분의 뜻이니까요. 이렇게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1885년에 설립된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 서울 중구 정동 제1교회의 베델 예배당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비밀 기지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의 비밀 장소는 바로 파이프 오르간 뒤쪽 작은 공간인 송풍실이었습니다. 오호. 독립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비밀리에 만세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했던 곳인데요. 일제 감시를 피해 이 좁은 곳에서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곳이네요. 소중한 곳이네요.
장소를 선뜻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교회도 위험해지니까. 예. 정동제일교회가 한국 역사의 숨은 공신이 된 것은 바로 설립자 헨리 아펜젤러의 남다른 한국사랑 덕분인데요. 헨리 아펜젤러는 부활말 한국에 헌신한 1세대 선교사로 정동제일교회뿐 아니라 배제학당을 설립해 근대 교육과 한국의 계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향해 우리는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우리 외국인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라며 계몽을 위한 외국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만리 외국에 와가지고. 그렇지. 와, 이런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학교 아펜젤러관 있죠. 아펜젤러관이 있죠. 우리 학교죠. 우리 학교죠. 아펜젤러관 있어요. 그분이시죠? 대연세대학교에는. 네. 배제학당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활약하고 정동제일교회가 그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던 거죠. 아펜젤러는 마지막까지 한국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1902년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자신의 비서였던 조한규와 한국인 여학생을 구하려다 결국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침몰하는 뱃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하시려다가. 그러니까요. 진짜 참 선교인이십니다. 진짜 선교인이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와 학교에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해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했던 아펜젤러. 그의 따뜻한 마음과 정신은 아직도 학교와 교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7위 공개합니다. 조선 고아들을 품은 모모. 조선인들이 핍박받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배척당하던 한 남자. 난 우리 조국의 수치다.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 자, 그런데 일본인들이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같은 일본인 소다 가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두고 국경과 민족의 벽을 넘은 진실한 사랑의 봉사자라고 칭송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분이지? 걸까? 네.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청년 시절 소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불황자였고요. 술을 입에 달고 살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민지 대만의 길거리에서 만취한 채 빈사 상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진 그. 하지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었는데요. 네? 아, 조선인이 저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밥값까지 계산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온 조선인. 분명 힘든 처지였을 그가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에 이 소다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비록 생명의 은인의 이름도 모르지만 소다는 자신이 받은 온정을 은인의 나라에 갚고자 조선을 찾았습니다. 아이고야. 이후 1913년 설립된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 고아원 원장으로 부임. 어머머. 아내와 함께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백오인 사건,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자 죄 없는 이들을 당장 석방하시오! 당당히 일제에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소다의 인품은 조선인마저 감동, 조선인들이 나서서 소다를 보호해줬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다는 해방 후 일본으로 귀국, 일본인들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야, 저 정도면 저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위태로우셨겠다.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8월 15일을 자기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직도. 그런데 저렇게 진실을 말하는 같은 일본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저분은 그랬던 것 같아. 이미 불황자 생활할 때 난 이미 잃은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깝지가 않은 거지. 조선인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일평생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위해 헌신한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영면에 든 양화진 묘비는 그 숭고한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